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내적 변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 변화를 통해 이전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생겼나요? 그 변화를 통해 당신이 재탄생했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나요? 49번 유전자 키, 반응에서 재탄생으로. 모든 반응적 본성은 본질적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합니다. 49번째 그림자의 이 측면은 거절받은 느낌을 받기 전에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낌새가 느껴지자마자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면 두려움은 더욱더 커집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입기 전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처받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결국은 혼자가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삶을 혼자 보내면서 삶에서 진정한 성취를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형태의 헌신적인 관계에 있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9번째 유전자 키 그림자 반응. 오늘은 49번 키 4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지난 동안거를 통해 1년간의 내적 변화를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제가 원하는 내적 평온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구나. 나는 결국 나의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치 중심 깃발이 저에게 꽂혀 있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2024년 동안거의 주제 중 하나는 거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안거 초반,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생생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으로 자리 잡는 경험을 한 후 동안거 기간 내내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번 49번 키 카드뉴스 묵상 과정에서 다시금 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드뉴스 문구로 고른 이 유전자 키 텍스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삶을 혼자 보내면서 삶에서 진정한 성취를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의 헌신적인 관계에 이르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이어나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은 나의 성취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에 대한 헌신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구나. 이내 제가 바라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깊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고 광의의 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광의의 굴은 32번 키인데요. 묵상 끝에 남은 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빛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온 것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지난 4년 7개월 동안 진키 네트워크에서 묵상을 이어오며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제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는 지점에 닿았습니다. 이 삶은 저의 깊은 상처 중 하나였던 소외감과도 연결되었는데요.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소외감을 경험했기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올라왔거든요. 이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헌신에 닿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헌신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려 할 때마다 자꾸만 멈칫하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유전자키 수행 과정을 통해, 즉 저의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저의 노력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거절의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49번 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49번째 키의 그림자는 거절당할까봐 미리 관계를 끊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패턴은 단순히 인간관계뿐 아니라 저의 헌신의 주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의 노력이 세상에 닿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스스로 멈추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49번 키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헌신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더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혁명이다. 이런 49번 키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멈칫하는 저에게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한 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너도 너의 이유를 찾아. 교수 백강혁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죽음에 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하나 하는 제자 양재원에게 자신이 이 일에 왜 이렇게 간절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며 한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는가?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을 동력으로 살아온 나지만 이제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이 전환에는 내가 그림자를 동력으로 사용했던 기간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저의 헌신의 이유를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충분히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탐구했으면 이제 명료한 결론이 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귀납적으로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잘 되지 않더라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스스로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거절의 두려움이 녹아내릴 때까지 용감하게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삶에서 사랑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깊게 대화하고 깊게 위로하고 깊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지칠 때 서로 힘을 주고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국 내면의 길은 혼자 가야 하지만 그 길 위에도 쉼터와 동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 안의 베이스 캠프처럼요. 49번 키 카드 뉴스를 준비하며 이번 묵상을 통해 그림자가 동력이 되던 삶에서 그림자만이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전환하는 저의 과정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지위나 돈의 성취가 나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헌신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는 알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알을 삶 속에서 녹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먼저 거절하는 두려움을 넘어 헌신을 통해 나 자신이 온전히 채워지는 길. 헌신이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체험하며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